네. 왜 지금 이 음악이 나오지?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3부에서도 대담대담 이어집니다. 이분은 조승원 기자, 김한 기자와 함께 했었고요. 이 시간에는 국회 출입하는 바쁜 두 기자,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따로 나온 건 처음인가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한 3명 네. 계속 나왔다가. 네, 한 분 더 계셨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은 여당, 한 분은 야당 이렇게 출입합니까? 왠지 뭐 대결해야 되는 보통 기자들이 국회 출입하면은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죠. 뭐 민주당이라고 안 하고 이제 우리당.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을 나중에 말이 쓰면,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자세. 네. 이 두 분의 조합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정치권 얘기 바로 해보죠. 오늘 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죠, 김진아 기자? 네, 마지막 날이었고요.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오늘도 약간 좀 잔잔했다가 이제 좀 질의가 오가긴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아마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한판 이제 하셨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그게 좀 기다려졌는데 네.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거 기사 반영하고 왔고요. 네. 지금 기사 쓰고 오신 거군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던데 이거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하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또 김현미 장관, 또 한 칼 있어요. 네, 절대 늦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장면 사실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국무위원들이 웬만하면 자세를 좀 낮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대정부 질문 많이 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도발한 김연아 의원도 좀 대단했고 그걸 맞받아친 김현미 장관도 좀 대단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니까 뭐 총선 감별장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네. 상황이 이번 대정부 질문 전반적으로. 정유혁 기자 어땠어요? 김현미 장관과 김연아 의원의. 저 사실 이걸 보다가 빵 터졌어요. 그래요? 네, 사실 한국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연아 의원이 일산에서 김현미 장관과 대결을 한다면 상당히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보다시피 자유한국당에서 3기 신도시 정책을 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더구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초선 비례의원이라 아직 정치 구력은 김현미 장관에 비해서 많이 낮긴 하지만 네. 상당히 그 일산에서 그 지역적인 불만이 꽤 팽배한 상황인 만큼 만약에 붙는다면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김연아 의원을 좀 일로 전략적으로 차출하는 방안이 어떻게 했느냐. 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사실 조금씩은 있었는데.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김연아 의원하고 사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약간 좀 굉장히 사실 일산이 쉬운 지역이 아니다. 일산이. 네, 본인이 네. 내가 스스로 일산에 나가겠다고 한 적은 없고 근데 이게 신도시 관련 토론회에 한번 차출이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잘 하니까 김연아 의원이. 네, 네. 지역민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자꾸 기자들이 또 이렇게 김연아 대 김현미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이름도 네. 약간 비슷하니까 네, 이제 네. 더 붙이기 관심이 좋죠. 있죠. 예. 네, 이렇게 자꾸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노려야 되는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치 인생이 달렸다고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네. 그리고 전에 강남 3구 쪽에 한 곳에 당협을 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은 정말 신중하게 지역구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일산이 그래도 민주당색이 꽤 강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직 확정을 사실 하지 못한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김현미 장관이 여기서 확 밀어붙이니까 발끈하셨죠. 바로. 예. 네, 완전히 출마합니다. 대받아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김연아 의원이 좀 초선 의원 중 굉장히 강공을 몰아붙였던 게 네. 김현미 장관이 계속 이렇게 항변을 따박따박 하시니까
거기다 대고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면 들어가세요 하고 한번 그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주고 주고 파이트가 있었죠.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딴 사람 부른 뒤에 또 다시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공격을 하니까 김현미 장관 머리에 이렇게 딱 핏줄 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김현미 빗줄까지. 장관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손꼽히는 이제 좀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러신 분인데 많이 화난 느낌. 대변인 생활도 김현미 전 예전에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그때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대변인으로만 기억을 많이 하는데 부대변인 뭐 이렇게 네, 하셨을 부대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구력이 아마 있으셔서 근데 두 분 다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흥미로운 장면이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거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이 총선 질문이 한 감별사.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 제가 총선 감별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세 분에게 이제 총선에 나갈 거냐 질문했는데 이제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네. 그리고 홍남기 총리. 네. 그래서 뭐 이제 총선 나갈 거냐인데 이 세 분이 다 이제 안 나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낙연 총리 좀 애매하게 말했죠.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 네. 이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시끌시끌했죠. 왜 그런 것만 질문하냐. 대정부 질문인데 왜 계속 출마 감별사처럼 얘기만 얘기하느냐. 기자들 네. 입장에서는 뭐 확실히 해줘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가 대신 궁금했던 취재해주셨네요. 왜 그걸 아이고, 질문하는지 고맙습니다.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기자들 나빠요, 진짜. 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는 네.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이낙연 총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는데 총선에 얼굴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지역구도 한때 나왔잖아요. 뭐 종로로 종로 나가야 얘기 된다. 나왔죠. 근데 그것보다 요새 나오는 건 이제 비례대표. 아, 왜냐면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뭐 지역구에 나가면은 전국적 인지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비례로 나가서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얘기로 요새 많이 나오고 뭐 있긴 하죠. 지금까지 네. 이미지가 괜찮으니까 충분히 뭐 네. 가능성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나 봐요. 유명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되게 좋아하니까요. 뭐 연희라고 또 부를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네. 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종로 쪽으로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정리가 제가 좀 안 되는 분위기였던 것 약간 요새 같은데요. 취재를 좀 뜸하게는 하긴 했는데 아직 종로로 확실하게 이사를 완료하지는 않은 것 그래요?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취재가 보시는 거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이게 왜냐면 지역구 정하는 게 뭐 중진들끼리도 그렇고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여서 약간 지금 현 지역구 의원이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원장 그죠. 국회의장이고 네네네. 또 임종석 실장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낙연 총리 얘기도 하니까 좀 복잡하죠 이제. 복잡하네요. 네. 네. 하여튼 그 이미자 의원처럼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기자도 취재를 대신해 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 아까 농담이었는데 네, 물론이죠. 첫 네. 번째로 이제 네 일이나 잘 해라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잘해라. 그렇죠. 이제 경제 특히 대정부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고 이렇게 심각한데 제대로 심각을 인식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데 그렇죠. 네. 지금 총선 준비에 골몰할 때냐. 지금 추경도 뭐 선거 대비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경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의도가 하나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뭐 아까 이낙연 총리도 좀 다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거라는 인명권자에 따르겠다라는 뉘앙스도, 조금 얘기겠죠? 풍겼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왜 그때 거짓말을 했냐.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딱 또 증거가 거짓말 남죠. 싫어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말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뭐 불리할 게 없는 질문인 거죠.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아까 김현아 의원도 그렇고 이미자 의원도 그렇고 초선 출신이에요. 그렇죠. 재선이 달렸고 네. 사실 한 번 반짝 뜨고 많은 의원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정치 인생을 달려가느냐가 걸려 있고 특히 지금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산 쪽에 있다가 안산 쪽에 있다가 당협위원장을 하다가 네. 밀려나가지고 지금 상주에 내려가 있어요. 네, 고향 네. 상주. 네. 거기가 네. 고향이에요. 네. 근데 그 김지원 의원 지역구기도 한데 뭐 거기도 아직 지금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네. 좀 더 확실하게 띄울 수 있는 방법, 카메라 클립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대정부 질문이 약간 초선 의원들한테 정말 경쟁률이 진짜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예. 또 뭐 지역구 민원 해결해 달라는 얘기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아마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지역구 민원을 할 때 네. 이게 의원들이 비판 기사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진짜 좋아하는 기사는 지역구 민원했다는 비판 기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기사만 쓰면 아무리 심하게 욕을 해도 전화가 와요. 정 기자 고마워.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지역구 이게 광고가 그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 의원이 낮에는 정부 비판을 하더니 밤에는 뭐 어디 콕콕 찍어서 민원을 탁탁 지역구 민원만 넣었다. 아. 그러면 이제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렇게 신문들이 저희를 비판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중앙 해요. 정치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욕을 뛰고 먹더라도 있다.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하면서 스크랩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 가장 큰 복수는 안 네. 써주는 겁니다. 안 써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지역 민원 이걸 모아서 한번 그러니까 기자들 표현을 조진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비판하고 전화 와. 네, 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상담한 이제 보좌진들이 말리더라고요. 네. 하지 말아라. 좋지 여러분, 않다. 네. 네, 여러분들 기자들의 언어가 그렇게 품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대담하게 간 거예요. 박종훈님이 문자 주셨어요. 기자분들 정당을 우리 당이라고 옹호한다고요? 아,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인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이 얘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 요즘 자유한국당 이 뭐 상임위원장 자리, 예결위원장 자리 굉장히 시끄러워요. 박순자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사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버티기. 네, 어제 윤리위 징계 절차 들어갔고요. 네. 사실 뭐 윤리위 징계 밟겠다는 얘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했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네. 6시까지 자진 사퇴 안 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아, 시간까지. 6시 20분에 전화를 했더니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아마 한 7시 다 돼서 냈더라고요. 네. 이렇게 박순자 의원의 버티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딱히 근데 방법이 없다며요. 이게 징계- 윤리위 네네. 징계를 한다고 해서 지금 윤리위의 그 징계 절차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제명까지 설사 간다고 해도 네. 상임위원장직을 박탈할 만한 법적인 그런 근거가 그렇죠. 없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옛날에 이학재 의원이 네네. 당을 옮길 때 아 맞아요. 네. 상임위원장직을 또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갈 요구로 때 원구성 합의가 네. 되어 있던 정보위원장직을 본인이 가지고 갔잖아요. 당을 옮겨도 상임위원장직은 따라갈 정도로 네. 물론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상당히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으면 내려놓기가 힘든 상황. 그때 그래서 손학규 대표였나요? 이불은 놓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네. 박순자 의원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계속 이제 1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2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 헷갈리는 게 황영철 의원도 어쨌든 그 예결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김재원 의원과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과거 김성태 원내대표 때 약속한 걸 어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박순자 위원 같은 경우는 또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같은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처리 방식은 다른.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명분이 없다. 굉장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네. 높은 편입니다. 자, 네네. 의원들도 좀 냉담한 편이고요. 이게 황영철 의원이 예산심사 한번 못해보고 위원장직을 내놓을 때는 이게 또 비박계와 친박계라는 차이도 있다 보니까 네네. 공정 여론이 좀 잃었어요. 네네네. 안 됐다. 원내 지도부를 상당히 강경하게 비판했지만 그럴 만도 하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뭐 국회의장, 부의장 뭐 다 원내대표 다 보고 설득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총회 때도 의원들을 일일이 손으로 잡아가면서 아 그래요? 네, 같이 좀 나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네. 전단지도 돌려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제지도 받기도 했는데 전단지까지요? 일종의 이제 자기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아, 이렇게 돌린 그랬어요? 거죠. 나경원 대표 발언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네. 그리고 이미자 의원을 잡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왜냐면 이미자 의원이 항상 전에 이렇게 안산에 나오는지. 있었거든요. 지금 상주로 가 있다고 했지만 그전에 네네. 안산에 있었어요. 박순자 네. 의원이 탈당했을 때 안산을 네, 잠깐 네. 맡았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잘 지낸다고 하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잡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 여론이 높은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당내 비판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야당 반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대체 왜 이럴까? 이게 국토위가 알짜상임위라는 얘기는 아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네네. 특히 이 지역구 안산의 핵심 수건 사업이었던 신안산선 개통 착공이 8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한 달, 두 달만 더 버텨도 사실 이걸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아,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시작해서 지금 3선 의원인데 네. 상당히 초기부터 이 사업을 거의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왔던 자기 사업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사람인데 마지막 착공까지 국토위원장으로 도장을 꽝 찍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더구나 지금 지역구가 네. 저번 20대 때는 네. 국민의당과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네. 38% 정도 지지율을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네. 이 지역구가 쉬운 지역구가 사실 아닙니다. 어. 그 전전에는 부좌현 전 네네. 분이
거의 몇 표,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네. 박순자 의원과 대결을 해서 그러면 확실히 이번 기회에 지역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신안산선 문제가 큰 것 같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박순자 의원에게 그때까지만 하고 이렇게 네. 8월에 사진 찍고 네,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본인이 버티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먹히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하더라고요. 그 과업을 완수하고 그러면 8월까지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까? 분위기가? 근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버티기로 모드로 간 이상은 사실 네. 그게 끝까지 어떻게 할 할 수가 수도 없게 됐죠. 아, 그것도 가름에 바로 국감이 있으니까. 이게 또 애매한 네, 시기가 맞아. 박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내가 2년을 다 해야 되지만 정 그렇다면 남은 1년을 반으로 나눠서 홍문표 의원과 굳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기 네. 내정자 홍문표 의원이었으니까. 네. 근데 홍문표 의원 쪽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렇죠. 홍 의원은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총선이 4월인데 네. 1년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음. 그리고 4.5개월 뒤면 거의 1월 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들 총선을 하고 있지 누가 국회 상임위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네. 지금 다들 마음이 이제 총선으로 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 정유경 기자가 이 한국당 박순자 교체 갈등으로 윤리까지 리더십 흔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쓰셨는데 이게 결국은 리더십 문제까지 가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당이 전반적으로 약간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장외투쟁 과정에서 설화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 합의문 추인 불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번 국토위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분 다 복당파 의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개파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전에 산자위나 뭐 예결위나 뭐 하다못해 여의도 연구원장 뭐 경질 논란 같은 네, 것도 네. 김세현 의원. 네. 개파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컨트롤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순자 의원이 이제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그리고 네. 당 대표까지 나서 설득을 했대요. 근데 황교안 대표 말도 먹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강경하네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이 정도 리더십으로 어떻게 총선까지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뭐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그 대표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했고 조금 전에 이제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그 주요 보직들을 다 친박들이 하면서 도로 또 친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내부에서 좀 부글부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비박계나 뭐 복당파들은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온도가 다른데 지역별로. 친박 비박도 물론 다르지만 네. 대체로 영남권 의원들은 큰 그런 게 변수가 없는데 저항이 없다. 수도권을 위시해서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쪽은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도 확장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네. 사실상 뭐 당직은 모두 친박계가 차지하고 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중도 확장에 대한 의지를 과연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럼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일부 좀 심각하게 보시는 의원들은 다음에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그래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근데 이렇게 비대위가 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제 아무래도 비대위까지. 비박계 위주로 나온 말이지만 네. 심각한. 김진아 기자, 민주당은 어때요? 이 자유한국당 그냥 저 상태로 쭉 가면 좋겠다 속으로 막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때요? 총선 전망이나 이런 거? 약간 지금 의원들이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듣고 있을 좀 거예요. 듣고 네. 있겠죠. 네, 약간 저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 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제 한국당이 이렇게 해주는데 뭐 민주당은 땡큐다. 네. 계속 이제 총선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는 야당복은 있다 뭐 이런 거? 아 예. 네. 바로 그런 의식이 좀 강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질책을 하죠. 이제 열심히 하시라. 그러니까 서로 잘할 국민을 보고 생각을 해야 가시라. 되는데. 상대방이 못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만 문제다. 하면은 안 되죠. 이제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현 제임스님 미녀 삼총사 컨셉의 정치 토크쇼. 이거 보이는 라디오 아니에요? 네, 보이는 거예요. 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막 예. 보여요. 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번 조합으로 한 번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밝은 머리를 좀 빗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대담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